네, 안녕하세요. 국회 법사위 장경태 의원입니다. 국가 붕괴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차 내란을 윤석열, 김용현 내란 수괴들이 벌였다면 2차 내란을 한덕수 대행과 최성목 대행이 벌였다면 이제 3차 내란을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4월 18일이 지나면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더 이상 복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먼저 형사사법 체계가 붕괴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떠날 것입니다. 여러 공무원들의 공무 수행 또한 이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도 현재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후 변론 11일 후 선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은 14일이 걸렸습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63일,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91일 걸렸던 그 날짜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이미 최후 변론 후 33일이 지나가고 있고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106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다른 대통령 탄핵 심판과 윤석열 탄핵 심판이 더 늦어지고 더 길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이 진입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헌법재판관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도대체 궁금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헌법재판관님들께서 마지막 양심과 마지막 법조인으로서, 판사로서 명예와 자존심이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정질서를 위해서,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미래 후세를 위해서 부끄러운 역사만큼은 남겨주지 맙시다. 최소한 길이길이 남을 정말 부끄러운 판례만큼은 남기지 맙시다. 이제 국민의힘이 법학 개론에서나 봤을 법한 파기자판이란 말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파기자판, 저도 법학 개론 시간에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떠올려보니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까? 과연 대법원이 직접, 법률시민 대법원이 양형을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양형을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고법의 권한까지 침해하면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법조인인 판사, 검사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국민을 호도하고 속이기 위한 노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것에 이어서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정치인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더 이상 이래선 안 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선고해 주십시오. 4월 4일까지 D-5일입니다. 국가 붕괴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본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헌정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꼭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윤석열 씨를 파면해 주시길 간곡히, 간절하게,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의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엄령 선포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 윤석열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덕수 총리가 법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고령 제1호 국회 침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법정에서 내가 그것을 위법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허가했다고 자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회 침탈은 전 국민이 생중계로 다 봐왔던 것이고 법정에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 침탈에 대해서도 윤석열이 법정에서
내가 선관위에 보낸 것이다 라고 자백한 사안입니다. 정치인 등 체포에 대해서는 홍장원 등 홍장원 조지호 이런 사람들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제가 탄핵소추 5가지 사안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렇게 명백하게 입증이 된 사례가 있을까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느꼈던 것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나기 전에 읽고 있던 책이 폭정이라는 티러니,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쓴 티러니라는 책이었습니다. 거기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독재로 가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업적인 전문가들이 그 직업적 양심만 행사해도 독재로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나치는 법률가들이 그 나치에 맞게 법률을 적용해 줌으로써 굉장히 크게 부역했다. 이런 글을 읽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이 심판이 늦어짐으로 해서 증오의 정치, 적대 정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헌법재판관들의 직업적 양심에 의한 신속한 판단이 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현재 재판관들은 좌고우면할 것이 없고 정치적인 이해득 실관계를 따질 것이 없습니다. 오직 직업적 양심에 의해서 법리적으로만 판단해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그것만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법사위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그리고 검찰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파면한다. 이 내용이 누구의 내용일까요? 박근혜 대통령 때 헌법재판소가 밝힌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을 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로 충분히 착각하실 수 있죠.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킬 때 바로 이런 이유로 파면시켰습니다. 더 이상 위법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해놓고 위법한 행위를 반복되지 않게 차단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박근혜는 헌법수호 의지가 없으므로 파면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의 파면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발표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으면, 특검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으면, 김기표 의원께서 5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파면시켜야 맞겠지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려왔습니다. 정영식 재판관 주심이시니 빨리 이 재판을 정리해서 평결해서 의견을 모아서 파면을 결정해줘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 그동안 살아온 게, 그동안의 판결이 원칙적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으로서 처음 헌법재판 평의를 시작할 때 이 윤석열 재판이 가장 중요하니 가장 먼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걸 대한민국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란 죄라고 하는 부분을 뺀다고 할 때 이것은 빼는 게 맞다. 그래서 내란 행위를 하면 된다고 정리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주심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영식 재판관이 중심이 되어서 파면을 인용하게 하고 있다고 모두 기대하고 있으니, 그런데 시간이 자꾸 갑니다. 그러니 의심이 자꾸 들고 의혹이 자꾸 들고, 이게 국민 탓입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국민께 알려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묵묵부답이니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법사위, 국토위 의원들이 와서 이야기하니 꼭 헌법재판관 박근혜 탄핵 때도 헌법 수호가 의지가 없음을 들어 파면했는데, 이번 윤석열은 헌법에 위배되고 위법하고 위헌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내란 행위였으니 조속한 파면을 해줘야 합니다. 간절히 촉구하며 국회에서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속 타들어간다. 헌재는 즉각 선고하라. 선고하라. 선고하라.